이번 시간에는 맵 리듀스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둡의 특징과 몽고DB의 맵 리듀스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리듀스란 대용량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한 대 이상의 하드웨어에서 활용을 하는 분산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4년에 논문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고요. 루신 개발자였던 더그 커팅이 2006년 하둡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둡은 HDFS라는 대규모의 분산 파일 시스템을 구축해서 탁월한 성능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맵리듀스는 대용량 파일에 대한 로그 분석, 색인 구축, 검색 등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맵리듀스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면 대용량의 인풋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일정한 사이즈의 블록 단위로 쪼갠 다음에 그것을 여러 대의 서버에서 구동이 되고 있는 이러한 맵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고 각각의 스플릿된 인풋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용량의 인풋에 대해서 여러 개의 맵 함수가 잘게 쪼개서 인풋을 처리한 다음에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쏟아내고 이렇게 쏟아낸 중간 결과물을 키 단위로 합친 다음에 그것을 다음 프로세스인 리듀스 프로세스로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리듀스에서는 앞에서 맵 함수가 전처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수행해야 되는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에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체 맵 리듀스의 동작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그림처럼 맵 리듀스는 데이터를 분산하여 연산하고 다시 합치는 기술을 말하고요. 맵과 리듀스 단계로 나누고 맵 단계는 입력과 출력으로 키 밸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빅데이터 솔루션의 대부분의 이 NoSQL 솔루션들은 전부 데이터가 키와 밸류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섞어서 병합을 하고 리듀스 함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맵 리듀스의 기능이고요. 맵과 리듀스는 사용자가 임의로 코딩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맵 리듀스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한다면 맵 함수와 리듀스 함수만 설계하고 구현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프레임워크가 완성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산을 통해서 분할된 조각으로 처리한 다음에 다시 모아서 훨씬 짧은 시간에 계산을 완료하는 것이 맵리듀스의 특징이고요. 분할된 조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하 분산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데이터를 분할할 경우에는 맵을 생성하기 위한 태스크의 오버헤드가 커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는 있게 되겠습니다. 맵리듀스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맵리듀스의 장점은 분산 모델을 감추어서 대용량의 처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데이터 모델이나 스키마에 의존적이지 않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 구조의 독립성과 높은 확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맵리듀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RDBMS보다 상대적으로 불편한 스키마와 지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놓고 본다면 DBMS와 비교했을 때 퍼포먼스는 훨씬 더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환경의 불편함과 운영 노하우가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단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맵리듀스와 RDBMS를 수평 비교를 해보자면 데이터의 크기, 즉 기존의 RDBMS는 기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맵리듀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페타바이트 수준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RDBMS는 대화형과 일괄 처리를 병행할 수 있지만 맵리듀스는 일괄 처리만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읽고 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RDBMS라면 맵리듀스는 한 번 쓰고 여러 번 읽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RDBMS는 고정된 스키마에 맞춰서 구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맵리듀스는 동적인 스키마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무결성은 RDBMS가 훨씬 더 높고 맵리듀스는 일부 데이터를 유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결성에 있어서는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맵리듀스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맵리듀스와 RDBMS의 관계를 정리해보자면 맵리듀스는 대용량의 처리를 위해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기존의 RDBMS를 완전 대체하기보다는 기존의 RDBMS가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웠던 일부 문제들을 보완적으로 처리해주는 그러한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화형으로 처리되는 문제나 업데이트에 적합한 RDBMS에 비해서 일괄 처리 방식으로 전체 데이터셋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기반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대용량의 처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맵리듀스 기반의 하둡과 같은 형태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맵리듀스 솔루션인 하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둡은 기본적으로 HDFS라는 분산 파일 시스템에 기반하여 구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 HDFS는 클라이언트와 네임노드,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 간의 관계로 운영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말할 수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는 이 HDFS 상에 데이터 송수신을 요청을 하고 실제 데이터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임노드라고 하는데, 자, HDFS 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네임노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HDFS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슬레이브 개념으로 데이터 노드가 존재를 하는데, 이 데이터 노드는 수천 대의 서버로 구성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둡의 HDFS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원칙을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단위가 64메가 또는 128메가의 블록 사이즈를 가집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에 비해서 대용량의 파일의 처리에 더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몇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블록은 여러 노드에 분산되어 저장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3개의 블록으로 복사되어서 저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HDFS 상에서 실제 파일이 전송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을 먼저 여러 개의 블록으로 분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블록 사이즈는 64메가 또는 128메가에 맞춰서 분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첫 번째 블록을 저장하기 위해서 네임노드의 저장 작업을 요청합니다. 즉, 블록을 바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블록을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것인지 네임노드에 먼저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임노드는 현재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블록을 어디에다 저장을 하면 가장 적합한지
3개의 데이터 노드를 선정을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목록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그 데이터 노드의 목록을 받은 다음에 실제 데이터 노드에다가 해당 블록을 전송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데이터 노드에다가 블록을 저장하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 노드는 해당 데이터를 받으면서 그 받은 데이터를 바로 다음 데이터 노드에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 데이터 노드는 또 다음 노드에다가 또 동일한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계속 복제가 이루어지도록 구현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복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3개의 데이터 노드에 모두 동일한 블록이 저장되고 나면 자, 데이터 노드들은 누구에게 신호를 보내느냐? 네임 노드에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던 신호를 보내서 복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게 돼야 비로소 해당 블록이 시스템 내에 저장된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3개의 데이터 노드 중에 하나의 데이터 노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복제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남은 노드들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클라이언트는 파일을 닫겠다라고 네임노드에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파일에 대한 종료를 하면서 메타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게 되는 거죠. 네임노드가 자, 해당 파일은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블록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메타 정보를 생성해 놓게 되는 것입니다. HDFS 상에서 파일을 수신하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먼저 자기가 받고자 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역시 네임노드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네임노드는 해당 파일이 몇 개의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블록이 어떤 데이터 노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클라이언트한테 회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받아야지만 클라이언트는 직접 데이터 노드로부터 데이터 블록을 수신하게 되면서 전체 파일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 물리적인 위치, 네트워크 상으로 거리를 따져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은 아무래도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해서 아무래도 먼 곳에 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려고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블록을 저장한 데이터 노드 중에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데이터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블록을 데이터 노드로부터 받고 나면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하고 클라이언트는 수시를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분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HDFS 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분산 시스템에서는 언제든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미리 충분히 해놓은 상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HDFS 상에서는 네임노드 자체, 가장 마스터 역할을 하는 네임노드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모든 클러스터가 정상 동작을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HDFS, 즉 최근의 하드웨어 버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임노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이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 컨셉 자체는 네임노드에 상당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임노드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좀 크리티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 노드에 관련된 장애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노드는 네임 노드에 3초 단위로 허트비트를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임 노드가 관리하는 데이터 노드가 한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모든 데이터 노드가 현재 활성화된 상태인지 통신 가능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임노드는 수시로 데이터 노드로부터 그 데이터 노드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트비트를 수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한 허트비트가 특정 데이터 노드로부터 10분 정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일시적인 장애라고 하더라도 네임노드 입장에서는 해당 데이터 노드가 죽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송수신 시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즉 우리가 사용하는 송신자가 데이터 노드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데이터 노드는 그에 대한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 데이터 노드 전송 시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여러 번 시도를 해보고 그것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해당 노드가 죽었거나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대응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이 저장되는 것은 물리적인 디스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없이 저장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일부 파일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 시에 해당 데이터에 대한 체크썸을 항상 같이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체크썸을 하드디스크에 같이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노드는 주기적으로 이 체크썸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블록들 중에 깨진 파일이 있는지 수시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만일 특정 파일이 이상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블록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네임노드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네임노드는 이러한 블록 리포트를 수시로 받음으로 인해서 특정 데이터 노드에서 문제가 생긴 블록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임노드는 블록 목록과 데이터 노드의 위치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목록을 데이터 노드로부터 수신되는 정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장애가 발생한 노드를 찾게 되면 블록 목록과 데이터 노드 목록을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 노드와 그에 대한 블록을 찾아서 삭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오류 발생으로 복제 개수가 완전하지 않은 블록을 불완전 복제라고 부르는데요. 즉, 항상 3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부득이하게 1개의 파일이 손상이 돼서 삭제가 되어 2개의 블록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불완전 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불완전 복제 블록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임노드는 데이터 노드에게 새로운 복제소로 모자란 블록을 복사하게 요청을 해서 전체적인 복제 개수 3개를 항상 맞춰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복제 위치를 선정하는 데도 전략이 필요한데요. 클러스터는 여러 개의 데이터 노드를 가지는 렉으로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첫 번째 블록을 저장한다면 첫 번째 블록을 저장하는 복제소는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는 그 서버에 같은 렉에 있거나 또는 같은 서버에 저장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첫 번째 복제소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첫 번째 블록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노드와 세 번째 노드는 첫 번째 서버와는 다른 렉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데이터 노드들 임의로 2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각각 물리적으로 분산을 시켜서 저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컨셉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HDFS는 적어도 1개의 복제소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하기 위해 항상 최적의 복제소 선정 알고리즘을 구동시키고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HDFS 상에서 구동이 되는 하드웨어 맵 리듀스는 분산 컴퓨팅에 적합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배치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며 어플리케이션 로직의 주요 관심사를 파악하고 많은 요소를 반영하는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맵리듀스의 주요 기능으로는 자동화된 병렬 처리 및 분살 처리와 그 다음에 내고장성, 결함 허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상태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툴들 많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머를 위한 추상 클래스를 미리 준비해 놓고 맥과 리듀스 함수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자, 맵리듀스 과정을 살펴본다면 원본 데이터, 즉 파일이나 DB, 레코드와 같은 이러한 원본 데이터를 맵 함수에 의해서 키 밸류 쌍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 분산 처리를 하기 쉬운 구조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맵 함수는 입력을 출력 키와 관련되는 n개의 키 밸류를 생성해내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이러한 맵 단계 다음에서는 출력 키를 중간의 밸류들로 하나의 리스트로 합쳐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순서를 진행한 다음에 리듀스 함수를 마지막으로 호출을 하게 되는데 같은 출력 키를 가지는 파이널 밸류들로 중간 밸류들을 통합해서 최종적으로 리듀스가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자, 인풋 파일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자, 맵 태스크는 이제 하나의 인풋 파일에 대한 인풋 레코드를 입력으로 받고요. 그것을 내부의 알고리즘을 베이스로 해서 다음 처리를 할 수 있는 키 밸류 형태의 중간 산출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 산출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 서플링이나 컴바이닝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서 같은 키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중간 밸류들을 모아주고요. 또 다른 키에 중간 밸류들을 모아주고 또 다른 키에 중간 밸류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모아주면서 리듀스의 인풋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리듀스에서는 이 주어진 하나의 키에 대한 중간 밸류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최종 결과를 산출을 해내고 그것을 그 출력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체 맵리듀스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맵 함수들은 병렬로 작동을 하며 여러 입력 자료 셋으로부터 여러 중간 밸류들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듀스 함수들도 역시 병렬로 작동을 하며 출력 키를 기준으로 각각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분산해서 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산할 때 각각의 맵이나 리듀스가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병렬적으로 구동이 된다라는 점에 유의하시고요. 따라서 모든 밸류들은 독립적으로 처리되고 다른 값들과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병목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데 왜냐? 맵 단계가 완료되지 않으면 리듀스 단계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병목이 될 수가 있다. 또한 맵리듀스는 많은 영역에서 개발자에게 유용한 추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대용량의 계산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맵리듀스의 함수화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은 대용량 어플리케이션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맵리듀스를 수행하지 않고도 기존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던 알고리즘을 이러한 패러다임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맵리듀스의 특징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몽고DB에서의 맵리듀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고DB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몽고DB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흔히 제공하는 데이터 집계 함수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몽고DB에서는 집계 함수를 다양하게 지원하지 않는 대신 맵리듀스를 통해서 집계 구현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솔루션에서의 맵리듀스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몽고DB의 맵리듀스는 집계 기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하둡과 몽고DB의 맵리듀스 성능을 비교한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건수가 1만 건일 때 하둡의 스탠드얼론 방식과 몽고DB의 샤드2를 이용해서 맵리듀스를 수행했을 때에는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둡의 분산 처리 방식으로 맵리듀스를 수행하게 되면 이에 비해 23배나 더 느리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분산을 하게 되면 더 빨라져야 하는데 왜 이게 더 느린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 스탠드얼론 방식이나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183배가 느려졌고 805배가 느려졌습니다. 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존 방식에서는 당연한 거였죠.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비례해서 처리 속도도 느려지는 게 당연했지만 자, 하둡의 분산 시스템을 살펴보시면 겨우 2배, 데이터의 크기는 1000배가 늘어났지만 처리 속도는 2배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둡의 분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용량의 데이터보다는 더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맵리듀스 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둡의 분산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하둡의 스탠드얼론 방식과 몽고DB 샤드2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런 가파르게 처리 속도도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하둡의 3 데이터 노드를 사용한 분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맵리듀스 개념을 살펴보았고요. 맵리듀스란 대용량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며 한 대 이상의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분산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둡의 HDFS와 맵리듀스는 우리가 신속한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고요. HDFS는 대용량 파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분산 파일 시스템을 의미하고 맵리듀스는 분산 컴퓨팅에 적합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말합니다. 이것은 배치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몽고DB의 맵리듀스는 몽고DB에서 집계 함수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맵리듀스를 이용해서 집계 기능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이러한 사항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